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뭘 하느냐면, 자, 페이지 봅시다. 35. 자, 그래서 급설비를 하죠. 급수 방식. 자, 급수 방식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페이지 34페이지 OX 한번 보고 지나가죠. 페이지 34페이지 OX를 보면 급수 설계 시에는 최상층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 압력을 결정한다. 왜 최상층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런 말이에요. 건물이 있으면 어느 쪽이 급수압력이 낮고 어느 쪽이 급수압력이 높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위에서 공급하더라도 수도 차이가 있으니까 최상층이 어떻게 된다? 가장 급수압력이 낮을 거고, 그 다음 밑에서 펌프를 가지고 공급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낮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층을 기준으로 급수압력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세대 내 급수압력은 0.6에서 0.7 메가파스칼 정도이다. 우리가 앞에서 얼마로 봤습니까? 0.3에서 0.4 메가파스칼 봤죠? 자, 그런 얘기예요.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급수 방식인데, 일단 급수 방식에서는 자, 종류부터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도 직결 방식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고가 탱크 방식 또는 옥상 탱크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압력 뭐가 있고 탱크 방식이 있고, 그 다음 탱클리스, 탱크가 없는 이런 얘기죠.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또는 이것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펌프 직송 방식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시면서 꼭 마을을 보면, 이제 서부 영화를 보면 마을이 작죠? 왜 마을이 작겠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꼭 마을이 이렇게 쭉 단지가 길 중심으로 이제 상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그 마을 입구에 꼭 뭐가 있습니까? 물탱크 있죠? 그죠? 왜 물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마을 입구마다? 혹시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있는가 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로? 여기 있는 높이로 수압을 확보해서 여기에다가 각각 공급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영화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거 쓰러뜨려 가지고 물을 막 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 직결 방식이야 당연히 어디에서 수도 본관에서부터 배관을 하나 따가지고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자, 왜 나뉘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방식들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냥 기본 과정이니까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물을 끌어올리는데 전동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동기에 관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그럼 제가 전동기를 잘 아느냐? 사실은 전기 공부를 아주 조금 해봤다고 그랬죠? 전동기 편에서 복잡해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전동기는 전원을 뭘로 쓰느냐에서 뭐가 있고 직류 전동기가 있고 교류 전동기가 있어요.
아시겠죠? 역사적인 아이러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직류 전동기, 직류를 고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슨이에요. 그리고 교류 전동기를 이용하고 교류 발전기, 교류를 주장하는 사람이 테슬라입니다. 근데 전기차 상표, 유명한 상표가 뭐가 있어요? 테슬라가 있죠? 그 직류 써요? 교류 써요? 배터리는 직류란 말이에요. 직류 쓰는데 테슬라라고 붙였어.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슨 연구소가 발전해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거대 회사가 됩니다. 자, 어쨌든 역사적 아이러니죠. 그래서 에디슨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고 테슬라는 불행했다 이런 얘기고 역사적 아이러니예요. 훨씬 더 우리가 이거 잘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직류는 자 이래요. 직류 전동기는 자, 두 가지 좋은 특성이 있어요. 두 가지.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한 가지는 자 이렇습니다. 기동을 할 때 회전력을 뭐라고 하느냐 토크라고 합니다. 큰 토크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를 처음 돌리는데도 무거운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 쓰냐면 지하철에 전동차 있죠? 전동차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생각만 해도 무겁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쓰이는 것이 뭐냐면 뭐가 쓰인다? 전동차 같은 데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지하 땅 속에 지하철 전동차를 굴리는 전원은 직류일 거다, 교류일 거다? 직류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1호선 타다가 남영역으로 이렇게 지하철을 가다가 올라가면 종로 3과 종로 2가 가다가 남영역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집니다. 그게 뭐냐면 지상에서는 교류를 움직여요. 관리하는 데가 달라서.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직류전동기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회전수 조절이 용이합니다. 내가 빠르게 하든지 느리게 하든지 그러니까 전기차 가지고 변속을 마음대로 하고 기동할 때도 빠르게 가요. 기어 변속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전수 조절이 뭐다? 용이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말고 과거에는 63빌딩 이런 데 사용하는 고속 엘리베이터가 전부 다 직류 구동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간다? 고속 엘리베이터 같은 데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아직도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고속 엘리베이터는 뭐다? 직류 구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예요. 자 그러면 교류 전동기는 사실은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크게 나뉘는데 일단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 빼고 그러면 뭐가 있느냐면 자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전동기하고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다시 단상하고 삼상이 있어요. 그럼 단상 유도 전동기는 어디 쓰이는 거냐면 우리 세탁기 같은 곳에 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이고 삼상 유도 전동기가 동력용으로 주로 쓰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래요. 어떤 게 비싼가? 그러면 직류 전동기가 비싸요. 삼상은 우리 교류전은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자, 동력 대비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큰 동력에 비용이 적습니다. 싸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회전수 조절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게 기본이에요.
회전수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럼 엘리베이터에서 자 이런 얘기예요. 회전수 조절이 용이한 것은 왜 고속을 쓰고 그 다음 회전수 조절이 안 되는 것은 저속 엘리베이터에 쓰는가? 왜 그럴까요? 이런 거예요. 조절이 안 된다는 말은 한 가지 속도밖에 안 되니까 출발해서 멈출 때까지 한 가지 속도예요. 그러면 빠르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겠죠? 팍! 멀미나고 난리가 난다. 근데 요즘 엘리베이터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멈춰 있는데 도착했어. 뭐 이렇죠. 그러니까 승차감에서도 회전수 조절이 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회전수 조절이 안 되는 방식을 쓸 때는 보통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일단 이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자 2000년도 초반 2000년도쯤에 98년도 2000년도쯤에 LG에서 세탁기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요. 뭐라고 선전을 하느냐? 인버터 모터를 사용한 세탁기를 만들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인버터가 뭔지. 요즘도 그러죠? 듀얼 인버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야? 뭐 이런 건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회전수 조절이 곤란해서 이것을 뭘 했느냐면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제어라고 합니다. VF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컨버터하고 인버터가 들어가요.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이고 인버터는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무슨 방식이라고 하느냐? 인버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뭐가 가능해졌냐면 회전수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거 회전수 조절이 가능해졌으니까 이걸로 뭐가 가능하겠어요? 고속 엘리베이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고속 엘리베이터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령 여기는 정속 방식이니까 여기는 뭐라고도 나오겠습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는 가변속도 제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적절하게 회전수를 조절하면 에너지가 절약이 돼요. 그래서 이 VVF 방식은 회전수 조절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되느냐? 에너지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혹시 떡방앗간 가보셨습니까? 떡방앗간에서 방앗간에 이 분쇄기를 돌릴 때 무슨 모터를 쓰겠어요? 삼상 교류 전동기를 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삼상 교류, 삼상 유도 전동기를 쓰는데 이 녀석은 회전수 조절이 곤란해. 그러니까 뭘 하느냐면 이런 바퀴를 이제 풀리라고 합니다. 풀리를 가지고 여기다 큰 바퀴, 작은 바퀴를 해가지고 속도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큰 바퀴에다가 걸치면 속도가 느려질 거고, 그렇죠? 작은 바퀴로 하면 속도가 빨라지겠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2단 속도 제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끔 가다가 사실은 이 엘리베이터를 전공한 분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엘리베이터 공학과가 작은 학교에 있더라고요.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교재도 정규 교재도 없어요. 어쨌든 자, 그러니까
고속 엘리베이터에다 직류 구동 방식을 사용한다. 이것이 이제 과거의 패턴이고, 사실은 이제 뭐가 있다? 인버터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동양 엘리베이터라든가 현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에 인터넷의 카탈로그를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뭘 썼겠어요? 직류? 아니에요. 전부 다 인버터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수도 직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가볍게 설명을 해봅시다. 이것은 여기 집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에서부터? 수도 본관에서부터 관을 따가지고 이렇게 공급했겠죠. 그렇겠죠? 이게 뭐다? 수도 직결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고가 탱크 방식, 자,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알으면 돼. 전동기 가지고. 자, 그러면 고가 탱크나 압력 탱크 방식이나 또는 부스터 방식은 이것은 뭐냐면 대규모 급수 시설에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도 직결 방식은 대규모 급수 시설에 급수하기가 곤란하겠죠. 공급하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전부 다 뭐가 필요하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칠판이 크니까 좋네요. 자, 전부 다 건물이 있다면 저쪽은 조금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은 전부 다 뭐가 필요하냐면 저수조를 거쳐서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본관이 있으면, 수도 본관이 있으면 뭘 통해서 간다? 본관을 통해서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수조 또는 수수조라고도 합니다. 물을 받는 곳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수조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급할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왜 고가 탱크 방식을 채용했느냐? 그랬더니 펌프로 직접 유량 조절하기가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고가 탱크를 두면 뭐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수도 H라고 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펌프를 통해서 물을 올려가지고 이쪽에서부터 뭘 하더라? 다시 물을 공급해 줄 수가 있더라. 이것이 무슨 방식이다? 고가 탱크 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압력 탱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고가 탱크를 설치하기 곤란할 때는 압력의 확보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압력 용기라고 하는 것 속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가압 공기를 넣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는 질소를 넣어놓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공기압에다가 펌프를 통해 가지고 압력 탱크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공기의 부피가 크다가 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는 축소가 되고 압력은 더 높아지겠죠. 아시겠죠? 펌프의 힘으로 물을 강제적으로 집어넣어서 압력을 확보한 다음에 이 공기압으로 뭐 하겠다? 물을 밀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밀어내서 공급을 하는 것이 무슨 방식?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사실은 압력 탱크 방식은 주로 과거에는 어디서 썼냐면 지하상가. 지하상가는 고가 탱크 설치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지하가 같은 곳에 뭘 사용한다? 압력 탱크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기술이 발전해서 전동기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전동기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니까 뭘 가지고 펌프를 가지고 직접 뭐 하더라? 물을 공급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뭐가 된다? 부스트 방식 또는 펌프 직송 방식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의 특징을 알려고 할 때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일단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한 번도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말은 적정한 급수압으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 편리성에서 일단 이렇게 하자고요. 급수압 관련해서. 급수압은 어떤지. 그 다음에 공급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막 한참 물을 쓰는데 물이 끊기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은 자 이런 얘기예요. 정전시나 또는 단수시에 어떤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질은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비하고 유지비인데 그거 가지고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이런 말이에요. 자, 수도 직결 방식의 급수압은 자, 이렇죠. 첫 번째는 뭐냐? 여기에 많이 연결돼서 쓰면 급수압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급수압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면 수도 본관의 수압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수도 본관의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수압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정전이 되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전돼도 물은 나오죠? 그렇죠? 공급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단수되면 물을 공급받을 수 없네요. 그 다음, 급수 오염 가능성은 배관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네. 배관만 이상이 없으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노후화되면 오염된 물을 공급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배관 상태고요. 설치비는 많이 들 거다, 적게 들 거다? 적게 들겠죠. 대규모 설비는 적당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고가 탱크 방식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는 수도가 확보가 돼 있네요. 그러면 건물 각 층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수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일정한 수압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수위가 변동이 생기니까 수압이 달라질 거다. 근데 내가 쓰고 있는 동안 수위가 얼마나 변동이 되겠어요? 처음부터 여기 내려갈 때까지 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고가 탱크 방식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급수압이 변동이 심하다, 일정하다. 그렇죠. 급수압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정전 시에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펌프 못 돌린다 이런 얘기죠. 예비 전원이 없으면. 그러면 자 어디에 있는 물까지는 고가 탱크에 있는 물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고가 탱크 분량만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단수 시에는 자 본관 그렇지만 뭐가 있습니까? 저수조, 고가 탱크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부분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네요. 자 급수 오염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입니다. 데드워터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사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사수. 흐르지 않고 정체된 물을 사수라고 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자 오염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 3, 4년 전인가 그것도 LG가 제일 먼저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물탱크 없이 물을 순환시킵니다. LG가 선전 더럽게 못해. 그래가지고 그걸 선전을 하는데 누가 안 와? 그러니까 LG 응수기 누가 안 샀어. 그죠? 삼성이 거짓말이라도 선전 잘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일반 냉장고에다가
이 밑에다가 야채 칸에다 김치 냉장고 만들어서 팔던 시절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기 냄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순환은 하지만 또 뭐 몇 가지 못하도록 LG는 여기다 분리막을 설치해 놨어요. 기술이 필요해. 삼성은 설치 안 했어. 구멍만 뚫어놨어요. 다 똑같이 보는 거야, 일반 사람은. 그래서 그런 성의가 가상해서 저는 되도록이면 LG를 샀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4대째를 LG 걸 쓰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단종을 시켰네. 자, 어쨌든 자, 이게 뭐라고요? 정체된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압력 탱크 방식이나 또는 부스터 방식은 저수조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만 고가 탱크는 어떻게 됩니까? 저수조하고 고가 탱크가 있으니까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크다예요. 그래, 높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압력 탱크 방식을 얘기를 해보자고요. 압력 탱크는 금방 우리가 봤듯이 압력 탱크에서 물을 빵빵하게 채웠을 때는 공기압이 가장 높을 거예요. 수압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수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압이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압력 탱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급수압의 변동이 심하다 이렇게 그래요. 급수압 변동이 심하다 이 말이 나오면 이건 뭐다? 압력 탱크 방식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압력 탱크 방식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높은 수압을 필요로 하는 곳에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됐죠? 왜? 기본적으로는 높은 수압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지하 같은데 물을 공급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아니면 소방시설 같은데 급수압을 높여야 소방시설에 소방용수로 쏠 수가 있으니까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 안정성 생각을 해봅시다. 정전되면 예비 전원이 없으면 모터 못 돌리죠? 공급할 수 없겠네. 그렇죠? 그 다음 단수 시에는 어디 물만큼은 저수조만큼은 공급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급수 오염 가능성은 고가 탱크 방식보다는 높지 않겠네. 뭐만큼? 저수조 있는 만큼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이제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는 처음에 가동할 때하고 멈출 때만 급수압의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적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공급 안정성은 어차피 전동기가 개입되기 때문에 뭐하고 압력 탱크 방식이나 비슷하겠네. 그러니까 여기도 정전 시에는 예비 전원이 없으면 공급할 수 없고 그 다음 단수 시에는 어디 있는 물만큼만 저수조에 있는 물만큼만 공급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급수 오염도 뭐보다는 고가 탱크 방식보다는 적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그 다음 자 시설비를 가장 많이 드는 것은 당연히 뭐가 할 것이다? 부스터 방식이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 수준에서 OX 자 문제 지문이 많이 나왔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추가로 보는 것은 몇 가지만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5 잠깐 보고 지나갑시다. 페이지 35페이지를 보면 OX 문제가 나와 있죠. 수도 직결 방식은 시설비 및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나 단수시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 수도 직결 방식은 해당 주택이 정전되었을 때 물 공급이 불가능하다? 자,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이제 고가 탱크 방식 한번 봅시다. 37페이지 한번 보죠. 고가 수조 방식은 수도 직결 방식과 비교하여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크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 고가 수조 방식은 압력
수조 방식에 비해 수압 변동이 심하다? 고가 수조가 압력 변동이 심한 게 아니죠. 압력 탱크 방식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 이런 얘기고. 3번 고층 건축에서 급수계통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자 이것은 자 어쨌든 낮은 층일수록 수압이 커져서 소음이 커지고 수격작용이 심해집니다. 이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 4번 고가 탱크의 설치 높이는 최상층 사용기구의 최소 필요 압력과 배관 마찰 손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맞죠? 최상층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넘겨봅니다. 자 38페이지 보시면 고가 탱크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고가 탱크에 관련된 용어하고 배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개론을 할 때는 고가 탱크의 용량을 그냥 개론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방서에서 고가 탱크의 용량을 계산하는 식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봐서 심화 과정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그럼 고가 탱크에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개로 되어 있거나 이분할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분을 합니까? 청소를 하거나 수리 점검을 하려고 할 때 급수가 완전 차단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가 탱크는 이분할 하거나 아니면 두 개로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렇게 고가 탱크가 있으면 약간 경사를 잡아주자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기본적으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맨홀 설치해야 되겠죠? 거기 그림이 없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봐두자고요. 그러면 맨홀은 기본적으로 한 0.9m 정도의 크기를 갖습니다. 직경이. 우리 길 가다가도 직경 대충 그 정도 되는 거 느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 상부하고는 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면 한 1m 정도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1m 이상. 그래야지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펌프로부터 올라갑니다. 그럼 이 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무슨 관이라고 한다? 양수관이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왔는데 급수관이에요. 급수관을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양수관과 가까운 쪽 아래에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양수관과 먼 곳 반대쪽에 설치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일견 보면 가까운 쪽에 설치하면 바로 깨끗한 물 공급할 수가 있죠. 그래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외된 물은 정체됩니다. 사수해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이래요. 그러면 오염 가능성도 더 커지겠네. 그러니까 오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급수관을 양수관과 먼 쪽, 그렇지만 제일 아래에 설치하면 찌꺼기가 유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높은 곳에서 뭘 한다? 급수관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양수관과 어느 쪽에 설치한다? 반대쪽에. 그래서 정체된 물을 가급적 적게 발생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이렇습니다. 제어해서 펌프가 제어해가지고 물이 떨어지면, 물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펌프가 가동해서 물을 공급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어느 정도 차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멈춘다는 것이 100%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고장났을 때 넘칠 가능성도 있죠. 넘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해주느냐면 안전수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배관을 하나 빼줘요. 그래서 이 관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넘침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오버플로우 파이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오버플로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을 뭐라고도 한다? 오버플로우 관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법에서는 이것을 월수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본 놈들은 일수관이라고도 해요. 회의를 할 때 일자를 써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오버플로관이나 넘친관, 월수관의 목적은 이건 뭐예요? 안전수위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탱크로 넘치면 아파트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안전수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한 가지 더 미리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배수관하고 연결되겠죠? 이거 넘치는 물을 받아가지고 뭐 어디다 쓸 거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이것을 배출시키는 관하고 연결을 시킬 텐데 혹시 배출시키는 관이 막히면 역류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급수가 오염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뭘 해주느냐면 공간을 떨어뜨려 가지고 뭘 하겠다? 역류를 방지해서 급수의 오염을 방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떨어뜨려 가지고 급수의 오염을 방지하는 배수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것들을 간접 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자, 요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여기도 이제 공기도 통해야 물의 흐름도 좋아질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통기구도 설치해 놔요. 통기구, 통기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수해서 통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주변의 배관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할이나 아니면 몇 개를 설치했다? 2개를 설치한다. 아시겠죠? 그래 놓고 이 속에는 수위 조절용 스위치가 갑니다. 그래서 수위 조절용 스위치에 관한 것은 앞에 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플로트 스위치나 전극봉이 나와 있습니다. 전극봉은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듯이 세 막대기가 각각 높이가 달라 있죠? 그렇죠? 38페이지 그림처럼 그림 위에 오른쪽에. 그래서 그 세 막대기 길이에 따라 수위와 함께 적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른쪽 그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스위치는 뭐겠어요? 이 녀석이 가라앉으면 펌프를 작동시키고 뜨면 펌프를 멈추게 하고, 자, 수위에 따라서 작동하는 스위치가 플러스 스위치는 뭐가 있다? 전극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고가 탱크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해 줘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뭐가 있다? 오버플로관 또는 무슨 관? 넘친관이라고 하는 것은 탱크 위로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 압력 탱크 주변의 배관도 한번 봅시다. 자, 40페이지 한번 봐봐요. 그러면 딱 보면 알 수 있죠. 자, 왼쪽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왼쪽부터 보면 이 압력 탱크를 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유리대롱 하나 달려있네요. 이게 뭔지 알겠죠? 물이 얼마나 찼는지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수면계 해놓고, 그 다음 여기 내부의 공기 압력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뭘 달아놨어요? 압력계 달아놨죠? 그런데 너무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압력 탱크 터지겠네. 그래서 터지지 말라고 뭘 설치해놨다? 안전밸브라고 하는 거 알겠죠?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 자, 내부의 공기압이 변동이 생기면 에어 컴프레서로 공기를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압력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설정 압력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가동시키거나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를 뭐라고 한다? 압력 스위치라고 한다. 이해가 됐죠? 압력에 따라서 가동이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한 김에 자 39페이지 OX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압력 탱크 방식의 급수 방법 시 가능한 건축물의 최상단에 압력 탱크를 시설합니까? 그래서 하향식으로 합니까? 가능한 한 최상단에 설치하는 것은 고가 탱크 방식이죠? 그러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 2번 압력 탱크 방식은 급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맞죠?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자, 밀폐 용기 내에 펌프로 물을 보내 공기를 압축시켜 압력을 올린 후 그 압력으로 필요 장소에 급수하는 방식은 펌프 직송 방식이 아니라 압력 탱크 방식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자,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자, 이런 얘기입니다. 금방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물이 흐르는 것을 감지해 가지고 펌프를 작동시켜서 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지 센서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 고급과 저급이 나눠지겠죠. 또 한 가지는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41페이지 봐봐요. 41페이지 봤더니 부스터 펌프의 제어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수 제어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속도 제어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것을 뭐라고도 하느냐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방식이겠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3상 유도전동기는 교류 3상 유도전동기는 회전수를 조절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대 설치해 가지고는 유량을 조절할 수 없어요. 왜? 펌프가 항상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펌프를 여러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놓고 병렬을 연결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한 대만 돌리다가 그렇죠? 자, 급수압이 떨어집니다. 더 많은 수량이 필요합니다. 두 대. 근데 이 두 대 돌을 때는 이 사이에 수압차가 크겠네. 마치 우리 기어 변속했을 때 변속감처럼. 그래서 급수압의 변동이 조금 생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가변속도 제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이것도 대수 제어를 하긴 해요. 대수 제어를 하긴 하지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펌프의 회전수를 조절해서 유량을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또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유량의 수압의 변동폭이 작겠네. 그래서 주로 이것은 무슨 방식을 쓴다고 그랬습니까? 또는 이것을 무슨 제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럼 인버터 제어는 에너지 절약형이다, 에너지 절약형이 아니다? 에너지도 절약형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비쌀 것 같아요? 가변속도 제어, 인버터 제어가 더 비싸겠죠. 그 다음에 급수압의 변동폭도 작겠죠. 수량의 변화를 할 때, 유량 변화를 제어하고자 할 때.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당연히 나왔겠죠. 자, 그래서 41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펌프 직송 방식과 압력 탱크 방식은 고가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급수가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펌프 직송 방식은 기계실 내에 저수조 설치가 필요 없다? 저수조 설치 다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펌프 직송 방식에는 펌프의 회전수 제어를 위해 인버터 제어 방식 등이 이용된다. 그렇죠? 자, 4번. 급수관 내의 압력 또는 유량을 탐지하여 펌프의 대수를 제어하는 정속 방식과 회전수를 제어하는 변속 방식이 있으면 이를 병용하기도 한다. 맞죠? 자, 5번.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의 기동과 정지 시 급수 압력의 변동이 있으며
자, 비상전원 사용 시를 제외하고 정전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자, 5번 펌프의 회전수를 변화시켜 양수량을 조절하는 것을 변속 운전 방식이라고 한다. 이러니까 문제 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이 시간에는 급수 방식에 관한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급수압은 수도 직결 방식 못에 따라서 수도 분간의 수압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가 탱크 방식은 급수압이 뭐하다? 일정하다. 그 다음 압력 탱크 방식은 급수압의 변동이 심하다. 부스 방식은 비교적 일정하다. 자, 그 다음 정전 시에, 자, 압력 탱크 방식이나 부스 방식은 공급할 수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 고가 탱크는 고가 탱크 양만큼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수 시에는, 자, 압력 탱크 저수조, 그 다음 부스터 방식도 저수조, 그 다음 여기는 저수조하고 고가 탱크, 그리고 수도 직결 방식을 공급할 수 없다.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높은 것은 뭐다? 고가 탱크 방식이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부스터 방식의 수압 조절에는, 유량 조절에는 뭐가 있다? 대수 제어 또는 무슨 방식? 정속 방식과, 그 다음에 가변속도 제어 또는 회전수 제어 방식이 있는데, 회전수 제어를 할 때는 어떤 제어 방식을 채용한다? 인버터 제어를 채용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